2007년 4월 16일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죠. 사건의 범인은 23살 한국인 조승희. 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대한 증오가 담긴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심적 장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집단 따돌림이 조승희를 매우 힘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내 가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집단 따돌림 혹은 심적인 장애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승희를 이렇게 만든 요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범죄와 그 기저에 있는 심리를 되짚어보는 범죄심리 리마인드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비극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범죄라는 건 개인의 선택, 상황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배경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죠. 범죄심리 리마인드에서는 이런 세계 각국의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며 가해자 혹은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보고 그 사건에 입체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 범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마약 범죄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적 참사였던 9.11 테러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바로 총기 난사죠. 당장 올해 9월에도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인 총기 난사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정치적인 이유, 개인의 원한, 그리고 묻지마 범죄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한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총기 난사 사건은 그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도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죠. 사건의 범인은 23살 한국인 조승희. 그는 오전 7시경 버지니아 공대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과 사감 2명을 총기로 살해한 후 노리스홀로 향합니다. 노리스홀 강의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고 마지막으로 노리스홀에 들어선 그는 홀의 입구를 완전히 잠궈서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쪽지를 붙였죠. Bomb will go off if you open the door. 문을 열면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가 한창인 노리스홀의 2층으로 향했고 7개의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약 9분간 174발의 총알을 격발하여 총 32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조승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살했죠. 그렇다면 조승희는 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대한 증오가 담긴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조승희는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말수가 적었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조승희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었고요. 조승희는 여전히 조용하고 친구들을 만나기 꺼려했지만 원만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의 조승희는 안 그래도 말이 무척 적은 편이었는데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심지어 조승희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수준이 극에 달했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학생들은 조승희에게 중국으로 돌아가 라는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학교 폭력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을 겪은 조승희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옅어지게 됩니다.
사실 조승희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범죄의 전조 증상을 보이긴 했었죠. 조승희가 8학년일 때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총기 난사를 일으켜서 무려 3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조승희는 콜럼바인을 반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콜럼바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우상으로 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은 조승희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조승희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공과대학인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승희의 마음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죠. 조승희가 쓴 글 중에 리처드 맥비프라는 단편 단막극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글은 아니다, 기괴하다, 뒤틀리고 끔찍했다는 등 대체로 아주 좋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조승희가 수강하는 수업의 교수 니키 지오반니는 그 글이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조승희를 본 지오반니 교수는 자신의 문학 수업에서 그를 제외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처럼 버지니아 공대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지니아 공대를 다니던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조승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조승희는 이들조차 피하려 했으며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혼자서 내면의 분노를 키워오던 조승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틀 뒤 4월 18일 미국 NBC 뉴스 본사에는 하나의 소포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 X. 그 소포를 받은 직원인 마이클 올라는 받자마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마엘 X라는 생소한 이름 뒤에 최악의 총기 난사범인 조승희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승희가 소포를 보낸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첫 번째 총격이 벌어진 시간은 오전 7시였고 두 번째 총격이 벌어진 시간은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조승희는 사건이 벌어지는 도중에 이 소포를 보낸 것이었죠. 그래서 MBC는 더더욱 이 소포를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승희가 보낸 소포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소포를 열어보니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Now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that will never wash off. I didn't have to do this. I could have left. I could have fled. But no, I will no longer run. If not for me, for my children, for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you I did it for them. 조승희는 덤덤하면서도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일종의 선언문을 낭독했죠. 이 선언문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수위가 너무 높아서 MBC 측에서 수없이 검열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번의 검열을 거쳐서 나온 내용은 조승희가 낭독했던 선언문의 불과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NBC에서 한 말을 빌리면 선언문에 극도로 폭력적인 이미지와 저속한 욕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세상에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으니 조승희의 선언문이 어땠을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승희를 이렇게 만든 요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심적 장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승희는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조승희가 이민을 가기 전부터 이미 상당히 과묵한 아이였는데 심지어 한국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그래도 미국으로 가면 훨씬 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조승희가 8학년이 됐을 때 결국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뭐냐면 아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랑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괜찮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소통을 위한 창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조승희를 그냥 방치했던 건 아닌데요.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조승희를 위해서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조승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도와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 노력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집단 따돌림, 조승희를 매우 힘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승희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는 조승희가 처한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고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집단 따돌림이라는 건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아예 거기에 다가갈 수조차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내 가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승희를 분노하게 만든 건 사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조승희는 자신을 따돌렸던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게 아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집단 따돌림 혹은 심적인 장애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승희가 선언문을 통해서 본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희의 선언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모세처럼 바다를 펼치고 내 백성을 영원한 자유로 인도할 거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너희들이 내게 했던 짓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대목이 조승희의 선언문에 나오는데요. 요 대목만 보면 조승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집단 따돌림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지거든요. 잠시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면 조승희가 MBC에 보낸 소포의 발신자가 이스마엘 X거든요. 여기서 이스마엘이 성경에서 자기 동생이자 훗날의 다윗, 솔로몬, 예수의 조상이 될 이삭을 괴롭힌 죄로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조승희가 자신을 이스마엘로 칭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지만 그걸 아무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약자만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어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문 말미에 보면 조승희처럼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문구도 나오거든요. 혁명을 시작하자. 사탄의 후예들이여 죽어라. 지금 당장 죽어라. 이렇게 굉장히 선동적인 문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종합해보자면 조승희가 사건 당시에 남긴 선언문과 영상에서 본인의 행동을 이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생각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게 왜곡된 생각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거고요. 본인이 비극의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영웅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나갔던 겁니다. 거기에 이전부터 계속 겪어왔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 분노가 합쳐져서 결국 총기 난사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제2의 조승희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었죠.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예비군 한 명이 주변에 있는 다른 예비군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최모 씨가 조승희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모 씨가 쓴 유서를 보면 GOP 때 다 죽여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아쉽다. 과거에 썼으면 후회감이 든다.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최모 씨가 GOP에서 근무를 할 때 자신에게 가혹 행위를 벌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 때문에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전역한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경험이 합쳐져서 최악의 사건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조승희 사건을 멀리 떨어진 미국 사회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같은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냥 애써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조승희를 보신다면 우리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